지금 매달 내고 계신 간병보험료 아깝다고 느끼시는 분 많죠. 그런데 뉴스 하나 보고 이 보험을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간병비를 혼자 다 감당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상담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요즘요,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대준다. 최근 복지부 발표 이후 이 뉴스가 하루 종일 돌았는데요. 지금은 100% 본인이 내고 있는 간병비를 30% 내외로 낮추는 방향이죠. 이 뉴스를 보시고 밤에 보험증권을 꺼내신 분들, 해지 버튼 앞에서 며칠을 고민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건데요. 저도 하루에 이런 질문을 몇 번씩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주는데 간병보험 해지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릴 건데요. 정책이 실제로 어떤 조건으로 바뀌는지, 대부분의 분들이 거꾸로 알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간 간병보험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입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지금 가진 간병보험을 유지할지, 해지할지, 아니면 손볼지 판단하는 기준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특히 중간에 대부분의 분들이 반대로 알고 있는 부분을 하나 짚어드릴 건데요. 이것만 알아도 성급한 해지는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과 질문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이 채널은요, 저 혼자 만드는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다면 꼭 고정 댓글에 답 남겨주세요. 반갑습니다. 보험과 연금 재무 설계를 돕고 있는 보험의 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입니다. 정부가 간병비를 다 대준다더라. 방향 자체는 맞는데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시작은 내년 2027년 상반기입니다. 곧바로 전국 시행도 아니고요. 2030년까지 시범 사업으로 운영한 뒤에 본 사업으로 넘어가는 구상인데요. 세부 제도와 방안은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아직 확정 전 단계라는 뜻입니다. 대상 규모도 보세요. 시범사업 첫 해인 2027년 대상은 1만 5천 명 수준입니다. 여기서 단계적으로 늘려 2030년에 8만 5천 명까지 간다는 계획이죠. 정리하면요, 이건 전면 무료화가 아닙니다. 지정된 병원, 정해진 중증도, 단계적 시행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 오해를 언급할게요. 우리 부모님도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대상이겠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어긋나는데요. 병원 조건이 가장 먼저 걸리는데요. 정부가 지정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개소 내외에서 우선 시작합니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 100병상 이상이고 의사와 간호 인력을 갖추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병원 중심입니다. 간병인 한 명이 4인실을 담당하고 3교대로 돌리는 구조인데요. 환자 조건도 있습니다. 최고도 고도 환자와 중도 환자 일부가 대상이고 장기 요양 1, 2등급이나 희귀 난치 질환, 중증 질환자가 우선 적용됩니다.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이 정확히 이런 경우였는데요.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셨고 간병보험료가 아까워서 해지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어머님이 계신 병원은 지정 요건과 거리가 있었고 상태도 우선 대상 기준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해지했다면 간병비를 계속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될 판이었죠.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대준다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그 병원에서 그 상태로 그 대상이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해입니다. 중증이 아니어도 조금은 혜택이 있겠지. 이게 가장 중요한 반전인데요. 중증이 아닌 경우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 구상에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은 억제하는 방안이 함께 담겨 있는데요. 의료 필요도가 낮은 경도 환자의 입원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40%로 선택 입원군은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될 방향입니다. 입원 기간에 대한 압박도 세지는데요. 지금도 입원 일수가 길어지면 병원이 받는 수가가 단계적으로 깎이는데요. 181일에서 270일 구간은 5%, 271일에서 360일 구간은 10%, 361일을 넘어가면 15%까지 내려갑니다. 정부는 이 인하폭을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요양병원 환자의 평균 재원 일수는 150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간병비를 전 국민에게 깎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중증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경증, 장기 입원자는
억제하는 방향의 구조로 개편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소식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정부가 대준다더라까지만 듣고 해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해입니다. 그러면 민간 간병보험을 지금 최대한도로 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민간 간병보험 시장은 지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이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팔렸습니다. 5대 손해보험사가 2025년 상반기에 지급한 보험금이 2,074억 원이고요. 전년 같은 기간 673억 원의 3배가 넘습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이 192만 원 수준이었던 거죠. 손해율이 오르면 다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6월 11일부터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하루 20만 원이던 한도를 일제히 15만 원까지 낮췄고요. 과거에 하루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던 구조도 지금은 20만 원 선으로 정리했고, 흥국화재 같은 회사들도 업계 전반의 축소 흐름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급 방식 자체가 바뀐 곳도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올해 7월부터 한도를 15만 원으로 낮추면서 예전에는 하루 간병비가 8만 원 이상이면 전액을 줬던 기준을 간병인을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해야 전액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금액 기준에서 시간 기준으로 넘어간 거죠. 자, 배경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간병인협회 자료로 하루 평균 간병비가 12만 원에서 14만 원 수준인데 하루 20만 원이 나오는 구조였으니까 오래 유지되는 게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뒤집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건이 좋은 계약을 이미 갖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새로 가입해서 같은 조건을 다시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새로 드는 것보다 내가 가진 걸 정확히 아는 게 먼저입니다. 5번째 오해로 마무리할게요. 가족이 간병하면 보험금이 나온다더라. 이 부분은 정말 많이 헷갈리는 지점인데요. 답은 가족이 했느냐가 아니라 증빙이 되느냐로 갈립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이름 그대로 간병인을 사용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담보인데요. 그래서 가족이 돌봤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카드 결제 내역이나 간병인 계약서, 근무일지처럼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급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더 짚고 갈게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해 계신 동안에는 사용일당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병원이 간병을 제공하는 형태라 별도로 간병인을 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병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판매하는 회사가 제한적이고 조건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가 실제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 증권을 꺼내시고요. 일반 병원 사용일당과 요양병원 사용일당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 병원은 하루 15만 원인데 요양병원은 5만 원인 상품도 많고요. 보장일수가 180일인지 특약으로 365일까지 가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이 많기 때문에 이 차이가 큽니다. 증권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다면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 보험 찾아줌에서 내 계약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약관에서 지급 조건을 확인하시고요. 간병 시간 기준이 있는지, 어떤 증빙을 요구하는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별도 담보로 들어가 있는지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이 계신 또는 가실 가능성이 있는 요양병원이 지정 요건에 가까운지, 상태가 우선 기준에 합당한지를 확인하시고요. 이 3가지만 정리해도 해지냐 유지냐 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보험료가 부담되니까 결국 해지밖에 방법이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통째로 정리하는 것보다 담보를 손보는 게 나을 때가 많습니다. 중복된 담보를 덜어내고 간병 관련 핵심만 남기는 방법, 갱신 주기와 갱신 시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해 유지 계획을 다시 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한 번 해지한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지고 병력이 생기면 재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데요. 확인이 먼저고 조정이 그 다음, 해지는 언제나 마지막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쓸데없는 손해를 막을 수가 있겠죠. 오늘 핵심만 정리할게요. 간병비 급여화는 오지만 2027년 상반기부터 2030년까지 시범사업으로 가는 단계적 제도입니다. 전면 무료화가 아니고요. 의료 중심 요양병원 500개소 내외 중증도 높은 환자가 우선이고 2027년 1만 5천 명에서 2030년 8만 5천 명까지 늘려가는 게 계획이고요. 경도 선택 입원구는 본인 부담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모두의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가 아니고요. 민간 간병보험은 한도가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내려갔고 지급 기준도 금액에서 이용 시간으로 바뀌는 흐름입니다. 가족 간병은 증빙으로 갈리고요.
요양병원 일당, 180일 이후 보장,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정부가 얼마를 대주느냐가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간병을 하게 될지 또는 받게 될지입니다. 혹시 지금 증권을 열어보시고 우리 집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도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간병담보는 회사마다 가입 시점마다 구조가 달라서 서류 없이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보장 점검을 먼저 권하고 있습니다. 간병제도와 보험약관은 지금처럼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변경 내용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저희 보험의 신 구독을 해두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채널은 제가 혼자 만드는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는 고민들이 다음 영상에 든든한 주제가 되거든요.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니 궁금한 주제는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으로 같이 성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뒀고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보험의 신 네이버 카페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링크를 눌러 카페에 질문 주시고요. 질문이 쌓이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험의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